살다 보면 간혹 우울한 날, 마음이 더없이 어둡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날들도 있다. 그런 날들엔 나는 분명 4대째 곰탕 한 그릇만 끓여왔다거나 직접 뽑은 메밀면으로 평양냉면 한 종류만을 팔아왔다 써붙이는 식당을 꿈꿔왔는데 어쩌다 조미료 맛으로 대동단결한 제육볶음이나 떡국, 짜장면과 라면을 닥치는 대로 만들어 파는 분식점이 되고 만 걸까 하는 익숙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어느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할 줄 몰라서 여기저기만 기웃거리다가 그 무엇도 제대로 쌓아 올리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젊은 작가상, 문지문학상, 이해조 소설문학상, 현대문학상의 수상 작가인 백수리님의 첫 산문집인 다정한 매일매일입니다. 경향신문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격주로 연재한 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애착을 갖고 있는 책과 빵이라는 소재로 다양한 삶의 의미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구성의 특이한 점은 1화에서 연상되는 빵, 그리고 소설로 이야기들이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힘들고 버거운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이 다정해지길 바라는 작가님의 따스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의 자리. 생크림 토스트, 앙드레지드 좁은 문. 그런 단어가 있다. 별다른 추억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 내게는 다방이 그렇다. 똑같이 커피와 차를 마시는 공간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커피숍이나 카페와 달리 다방이라고 발음할 때만 환기되는 향기와 공기의 질감이 있다. 애인을 군대에 보낸 뒤 완행열차를 타고 갔던 어느 소도시의 작은 다방. 간판에 적힌 다방이란 단어에 이끌려 무조건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 테이블 한쪽에는 색색의 과자가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가랑눈이 흩날렸다. 눈이 내리는 낯선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다. 네모난 유리창은 누군가 하얗게 가루를 날리며 썼던 글을 지우는 편지지였다. 그건 붙이지 못할 연서였다. 아침이 밝으면 지우게 될 줄 알면서도 생애 밤마다 쓰고 또 쓰는 연서. 그 시절 내 안에는 발신하고 싶은 편지들이 너무 많았지만 수치인은 언제나 소재불명이었다. 향이라는 어여쁜 이름의 다방을 알고 있다. 언젠가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갔던 오래전 여름 발견한 다방이다. 우리가 23이거나 4살이었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다. 취향도 성격도 인생의 지향점도 달랐지만 불투명한 미래 앞에 초라한 빈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는 점에서만큼은 동일했던 우리.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 우리는 향다방을 발견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들어가 냉커피를 한 잔씩 시켰다. 색바랜 커튼과 테이블보, 소금기 머금은 빛과 정적 외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없을 것처럼 보이던 다방. 동네 주민이 분명해 보이는 노인들이 이따금씩 부채질하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거리의 열기가 쏟아지듯 들어오던 그곳은
아직 거기에 있을까? 내 인생 첫 다방의 추억은 아무래도 20살 봄에 각인되어 있다. 공강 시간이면 동기들끼리 즐겨가던 학교 앞의 다방. 사실 이름만 다방일 뿐 다방 특유의 매력과 분위기는 모두 사라져버린 공간이었지만 갓 입학했던 우리가 그곳을 즐겨 찾던 이유는 대학교 정문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었다. 동기들과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루 종일 유리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다른 동기나 선배들이 지나가는 것이 어김없이 보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에게 전화를 걸곤 했다. 위로 올라와. 유리창가에서 손을 흔들던 우리를 발견하면 환히 웃던 친구들. 학교 근처에 세련된 카페들이 많았지만 나와 친구들이 그곳을 좋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음료수를 시키면 토스트를 무한정 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돈은 별로 없고 젊음은 아직 귀한 줄 몰라 시간을 사치스럽게 낭비하는 데엔 죄책감이 없던 20살. 그 시절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화두는 사랑이었을 것이다. 나를 송두리째 변모시킬 불같은 사랑을 꿈꾸면서도 내가 연소되어 버릴까봐 매일매일 두렵던 그때. 그 탓인지 새하얀 생크림을 발라서 먹던 그때의 그 토스트를 생각하면 불안과 기대 사이의 진폭이 너무 커서 고통스러웠지만 언제나 화창하기만 했던 것처럼 기억되는 날들이 떠오른다. 환희와 고통 사이의 낙차가 큰 탓인지 청춘은 오래전부터 많은 소설가들이 즐겨 다루는 소재다. 고전소설인 좁은 문에도 청춘의 열병을 앓는 두 남녀가 등장한다. 서로 사랑하는 사촌지간인 제롬과 알리사가 바로 그들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방학 때마다 외삼촌 집에 내려가서 지내는 제롬은 어느 날 알리사가 어머니의 불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기로 결심한다. 그때부터 제롬은 알리사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지만 알리사는 제롬을 사랑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알리사는 자신을 향한 제롬의 세속적인 사랑이 그의 영혼에 해를 끼친다고 확신하게 되고 제롬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사랑을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좁은 문은 알리사라는 인물을 통해 도덕과 신앙에 대해 얘기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제롬의 사랑을 끝내 거부하며 고독하게 죽어간 알리사는 숭고한 자기 희생을 통해 절대적인 신앙을 완성하는 성녀일까? 아니면 그릇된 신앙으로 파멸에 이르는 광신자인 걸까? 좁은 문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좁은 문을 다시 읽었을 때 내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알리사의 신앙심보다는 소설 도처에서 언급되는 불안이었다. 두 주인공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상대에게 강요하는 제롬이나 문제를 회피하기만 하는 알리사는 서로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상대의 의중을 알 수 없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결국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난다.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열정이나 도취를 쉽게 떠올리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청춘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한 게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 넘치는 건 젊음뿐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여유는 조금도 갖지 못해 서로를 오독하는 시기를 지나야 우리는 사랑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고도. 공고한 나의 성을 허물고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마침내 사랑은 그 눈부신 폐허에서 시작할 테니까. 상처를 응시하는 섬세한 눈길. 바나나 케이크. 윌리엄 트레버. 비 온 뒤. 폭우가 내리는 아침, 빗소리를 들으며 부엌을 둘러보니 변색된 바나나가 눈에 띄었다. 이번 주 내내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이 마땅치 않아 식사 대용으로 사두었지만 한 주의 끄트머리에 이르니 미처 다 먹지 못한 바나나가 물러버린 것이다. 결국 나는 그냥 먹는 것이 불가능해진 바나나의 껍질을 벗겨 물컹해진 살을 포크로 으깬 후 밀가루를 섞어 바나나 케이크 반죽을 만들기로 한다. 케이크를 구울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오븐 안에 반죽이 익기를 기다리며 책을 읽는 시간이다. 퍼붓던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나는 윌리엄 트레버의 비 온 뒤를 들고 식탁 맡에 앉는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인 윌리엄 트레버는 많은 영미권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67세에 펴낸 소설집인 비 온 뒤에는 총 12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언뜻 보면 이 소설들은 서로 아무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뜻하지 않은 이유로 타인 혹은 자신의 일부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견뎌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정에는 2명의 여자친구들이 등장한다. 2살 때 정원에서 만난 이후 평생 단짝으로 지내며 우정을 쌓아온 마지와 프란체스카가 바로 그들이다. 마지는 프란체스카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녀를 위해 테니스 내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 마지가 낙태를 했을 때에는 프란체스카가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려주기도 했지만 그녀들이 쌓아온 관계는 뜻하지 않은 일을 계기로 허물어진다. 오랫동안 이어진 우정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트레버의 글쓰기가 지닌 특징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누구의 탓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상황들을 그저 담담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트레버 소설의 울림은 바로 그 점에서 기인한다. 부모들의 재혼으로 남매가 되어버린 리베카와 제라드나 생일에도 자신들을 보러 오지 않는 동성애자 아들의 생일상을 차리는 부부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레버는 판단을 유보한 채 한 발자국 뒤에서 인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을 단순한 문장들로 하지만 세밀하게 그려보일 뿐이다. 트레버의 소설을 읽다 보면 마치 시간이 흐르면 상해버리는 바나나처럼 누구의 탓이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망가지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레버가 그리는 세계가 허무와 낙담으로 가득한 것은 결코 아니다. 트레버가 연민 어린 시선으로 응시하는 인물들은 물러버린 바나나를 가지고 케이크를 구워내듯이 각자의 상처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거센 비가 퍼부으면 연약한 표면에는 상처가 파이고 때로 그것은 곪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 온 뒤를 상상하며 그런 시간을 살아낸다. 지금은 폭우 속에 있지만 비는 반드시 멈출 것이고 삶은 또 그렇게 이어질 것을 알고 있기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여전히 그리고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